제4절 제조간접비의 배부 보겠습니다. 자, 제조간접비는 둘 종류 이상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를 제조간접비라고 합니다. 제조간접비는 각 제품별로 추적해서 부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서 배부라는 말, 제품에 인위적으로 할당해 주는 거 따라서 제조간접비를 여러 제품에 배부하게 됩니다. 크게 보면 이제 제조간접비를 배부해 줘야 될 텐데 제품에 실제 배부법이 있고 실제 발생액에 또는 예정 배부법이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금액을 나눠주는데 가액법이라는 게 있고 시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기준으로 또는 금액 기준으로 나눠주겠다. 가액법에는 직접 재료비법, 직접 재료비를 많이 쓴 제품에게 많이 나눠주겠다. 직접 노무비법은 직접 노무비가 많이 발생한 애한테 많이 나눠주겠다. 직접 원가법은 직접 원가 이 두 개를 합친 게 많은 애한테 많이 나눠주겠다라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시간법은 재료비, 노무비 상관없이 노동시간이 많은 애한테 많이 나눠주겠다. 기계 작업 시간이 많이 소요된 제품한테 많이 나눠주겠다는 방법이에요. 이제 실제 발생한 금액을, 근데 이제 예정 배부법은 제조간접비가 1년 동안에 발생한 걸 예상을 해서 그 금액을 나눠주는데 방식은 얘하고 똑같아요. 누구를 기준으로 나눠줄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실제 배부법 보겠습니다. 실제 배부법이란 원가 계산 기말에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각 제품에 배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 중에 가액법과 시간법이 있었다고 했었죠. 첫 번째가 가액법 볼게요. 구조는 복잡한데 계산은 굉장히 단순해요.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정도예요. 자, 직접 재료비법 볼게요. 직접 재료비법이란 총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때, 즉 분모는 항상 원가 계산 기간 동안에 발생한 제조간접비 총액입니다. 실제죠, 실제. 요거를 뭘로 나눠줄 거냐? 동기간에 직접 재료비 총액으로 나누겠다. 그러니까 제품 A, B, C, D가 있으면 그것들의 직접 재료비 모두 다를 분모로 놓으면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직접 재료비 1원당 제조간접비 배부율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A 제품의 직접 재료비가 얼마인지를 찾아서 이게 만약에 A 제품 거기다가 이걸 곱해요. 그게 직접 재료비법인 거야.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다음에 구조 똑같습니다. 직접 노무비법, 총 제조간접비를, 분모는 제조간접비 총액이야. 근데 분자는 분모를 뭘로 할 거냐? 동기간에 직접 노무비 총액으로 나누겠다. 그러면 이게 직접 노무비 1원당 제조간접비 배부율이 나와요. 거기다가 그 제품에 직접 노무비를 바로 곱해주면 돼. 이게 직접 노무비법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직접 원가법. 분자는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한 총액, 그 분모를 직접 재료비로 놓느냐, 직접 노무비로 놓느냐, 아니다. 두 개 다 합친 직접 원가로 놓겠다. 이게 직접 원가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직접 원가 1원당 제조간접비 발생액, 실제 발생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정 제품에 직접 원가인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더한 금액에다가 요걸 곱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직접 원가법. 구조는 계산식이니까 뭐 설명은 그럴싸한데, 분자는 항상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한 총액인데 뭘 분모로 삼아서 나눠줄 거냐. 각 제품에 재료가 많이 쓰네, 아니면 각 제품에 노무비를 많이 쓰네, 아니면 각 제품에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친 직접 원가를 많이 쓰네 한테 나눠주겠다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 문제 한 번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주식회사 세아는 1월 달에 발생한 제조간접비 총액은 90만 원입니다. 주인공이 얘야. 우리가 지금 나눠주고 싶은 곳은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한 총액인데, 동기간에 직접 재료비가 100 들었고 직접 노무비가 200 들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동기간에 제조간접비인데 제품이 두 개가 만들어지고 있나 봐요. A 제품과 B 제품인데 A 제품이 쓴 재료비, B 제품이 쓴 재료비, 노무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간접비 90만 원을 직접 재료비법을 쓸 거냐, 노무비법을 쓸 거냐, 직접 원가법을 쓸 거냐. 이 세 가지 방법 그냥 이런 거야. 이 90만 원을 직접 재료비법이면 6대 4로 그냥 나눠주면 돼, 얘한테. 너무 비싸? 그럼 8대 12로 얘한테 나눠주면 돼. 각각. 얘가 8이고 얘가 10이니까. 직접 원가법은 이거 합친
얘와 얘를 합치고 얘와 얘를 합친 것대로 나눠주면 돼. 이게 그 계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주인공은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하기 전. 자, 그러면 이제 이 제일 중요한 주인공이 얘야. 얘를 나눠줄 텐데 무슨 기준을 쓸 거냐? 직접 재료비법을 쓸 겁니다. 그러면 직접 재료비를 봐야 되겠지. 이게 A 제품, B 제품, C 제품, D 제품의 모든 합계. 이게 이제 분자야. 분모는 나눠줘야 될 대상. 그래서 이걸 합치니까 100이죠. 그러면 이게 0.9원이 나온 거예요. 이걸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직접 재료비 1원당 제조 간접비 실제 배부율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 발생액이니까. 줄여서 쓰면 직접 재료비 1원당 제조 간접비 배부율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A 제품과 B 제품에 나눠 가질 때 A 제품이 이거니까 여기다가 0.9를 곱하면 되는 거고 40만 원이니까 여기다 0.9를 곱한 게 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모를 사람이 없겠죠.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그게 직접 재료비법. 분자가 직접 재료비, 제조 간접비 총액이고, 자, 두 번째가 직접 노무비법. 분자,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에 분모를 뭘로 깔 거냐? 노무비로 깔겠대. 노무비가 80, 120, 전체가 200이잖아. 그럼 이걸 분모로 깔아. 그러면 요 금액은 직접 노무비 1원당 제조 간접비 실제 배부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금액을 어디다 곱해? 직접 노무비에다 이렇게 곱해줘. 이렇게. 그렇게 곱했잖아요. 그렇게 나온 게 답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면 그냥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산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원가법. 분자는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 총액, 분모를 뭘로 할 거냐? 직접 원가를 쓰고 싶대. 그러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더한 요 금액의 합계 결국은 300만 원이잖아요. 300을 분모로 깔아. 그러면 0.3원인데 이거는 직접 원가 1원당 제조 간접비 실제 배부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금액을 직접 재료비법이면 여기다 곱했고 직접 노무비법은 여기다 곱했는데 이건 직접 원가니까 여기 합쳐진 요 금액에다가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6, 8 해서 여기가 140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가 4, 120에서 160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말은 그럴싸한데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 총액을 이게 주인공인데 뭘 기준으로 나눠줄 거냐? 그때 발생한 직접 재료비를 많이 쓴 애한테 많이 나눠줄 거냐? 노무비를 많이 쓴 애한테 많이 나눠줄 거냐? 아니면 두 개를 합친 직접 원가를 많이 쓴 애한테 많이 나눠줄 거냐? 그래서 구조는 이렇지만 시험에서 이제 이 말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이렇게 다 표로 그려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직접 원가법을 쓰고 있다. 그리고 직접 원가 1원당 제조 간접비 실제 배부율이 0.3원이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다. 그러면 A 제품의 배부될 제조 간접비는 얼마냐? 아, 직접 원가법이라고? 그러면 얘의 직접 원가를 구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그냥 요 금액에다 곱하면 되는 거야. 논리하셨죠? 시간법 보겠습니다. 자, 직접 노동시간법. 총 제조 간접비를 분자인 총 제조 간접비를 각 제품의 제조에 투입된 직접 노동시간을 배부 기준으로 삼는 방법. 그 주인공은 제조 간접비 총액인데 요 분자를 뭘로 깔 거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 직접 원가가 아니라 직접 노동시간으로 깔겠대요. 그럼 이제 나누기 하면 직접 노동시간 1시간당의 제조 간접비 실제 배부율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 금액을 그 제품의 직접 노동시간을 찾아서 곱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기계작업시간 똑같아요. 분자는 제조 간접비 총액인데 분모를 총 기계작업시간 수로 나눠. 그러면 기계작업 1시간당 제조 간접비 배부율이 나오니까 그 금액을 그 제품의 기계작업시간을 그냥 바로 곱하면 돼. 응? 이것이 어려운 수학도 아니니까 이해되셨죠? 자, 계산 문제 봅시다. 자, 제조 간접비 총액 얘가 주인공이에요. 나눠주고 싶은 게 얘야. 얘를 지금 나눠줘야 되겠는데 뭘로 나눠주고 싶냐? 첫 번째가 직접 노동시간이 10,000원으로. 그럼 결국 이 금액을 직접 노동시간 전체로 나누면 5,000으로 나눠서 단위당 시간당 가격이 나올 거야. 그럼 여기도 그냥 바로 곱하면 돼요. 그 다음에 기계작업시간을 분모로 깔아서 나오면 곱하면 돼. 이게 직접 노동시간법, 기계작업시간법이란 뜻입니다. 말은 그럴싸한데 별 내용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직접 노동시간법 볼게요.
배부 기준의 주인공은 이거죠. 제조간접비 총액이야. 원가 계산 기간 동안에 발생한 실제인데 직접 노동시간법을 쓰고 싶대. 그런데 제품은 딱 두 가지고 전체가 5,000시간이야. 그러면 분모를 5,000으로 깔아요. 그러면 1시간당 직접 노동시간 1시간당 제조간접비 배부율이 180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되지. 그게 답인 거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는 기계 작업 시간을 쓰고 싶대. 그럼 주인공은 제조간접비 총액이죠. 기계 작업 시간에 전체 합계를 더해. 맞더니 10,000시간이야. 이게 지금 두 가지니까 그렇지. 이게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으면 이것에 전부 합계인 거예요. 그리고 나온 이거에다가 A를 알고 싶다. 그럼 그것에 기계 작업 시간을 곱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6,000에 90, 4,000에 36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실제 배부법의 문제점을 좀 살펴봅시다. 즉 방금 봤던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을 나눠주는 방법 배우셨잖아요. 근데 이 실제 배부법을 썼을 때의 문제점이 있더래요. 그래서 예정배부법을 사용한다라는 얘기니까 취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제조간접비의 실제 발생 총액은 월 말에 집계가 되므로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을 이용해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게 되면 월 말이 지나야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달간의 원가 계산 기간 동안에 제품 A를 만들고 B도 만드는데 재료는 그냥 투입되고 있어요. 노무비 다 투입되고 있어요. 다 만들어져서 하나는. 근데 하나는 아직 안 만들어졌어. 근데 만들어졌는데 제조간접비를 더해야 되는데 제조간접비는 보통 월할 측정 지급 제조 이렇게 있었죠. 월할 측정 지급 발생. 근데 월할 같은 경우는 뭐 12분의 1을 해서 하면 되고 근데 측정 같은 거는 그 한 달이 지나야 되잖아. 하나는 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원가 계산 시점이 지연이 된다는 거야. 만들어진 애가 계산이 안 돼. 덜 만들어진 애가 있어버리면. 이해하셨죠? 보통 제조간접비는 월 말에 집계되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실제 제조간접비를 쓰려고 봤더니 원가 계산 시점이 약간 지연이 되는 단점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 이게 더 중요한 단점인데 제조간접비는 조업도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가 많아요. 뭐 임차료, 보험료. 그래서 생산량의 크기가 상관없이 똑같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계절적인 산업이라서 여름에는 왕창 많이 만들고 겨울에는 안 만들고 이렇게 하면 제품의 단가가 틀려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스크림 회사라고 봅시다. 아이스크림 회사 같으면 아이스크림 1년 내내 똑같이 다 만들지는 않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가 1월이고 12월 달이면 뭐 1, 2월은 추우니까 조금 만들다가 여름 되면 이제 왕창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유지하는 정도 이렇게 생산량에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야. 그럼 보세요. 아이스크림 하나 이제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스크림 하나에 재료비가 있을 거고 재료비 100원. 자, 하나 만드는데 노무비가 뭐 하나당의 노무비가 변하지는 않을 거니까 많이 만들면 인건비 많이 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제조 경비가 있는데 이 제조 경비가 딱 하나의 월세라고 봅시다. 월세가 사무실의 월세가 100만 원이야. 이렇게요. 그러면 제품을 아이스크림 딱 하나만 만들면 재료비 100원에 노무비 100원에 제조 경비인 월세가 100에서 아이스크림 하나의 가격은 100만 2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엄청 비싼 아이스크림 되는 거죠. 월세를 100만 원씩 내면서 한 달에 아이스크림 하나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100만 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한 1000개 만들어 봅시다. 1000개. 그러면 이 아이스크림의 단가는 얼마가 되겠어요? 200원. 이 재료 많이 만든다고 해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똑같이 들어가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하나가 100만 원짜리가 요렇게 자르면 한 개당 1,000원하고 1,000원짜리 되죠. 맞죠? 단가가. 그런데 이거를 10만 개 만들어봐. 10만 개를 만들면 얘가 하나당 10원이래. 10원. 즉 결국은 뭐냐면 우리 그래프 보셨잖아요. 자,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고정비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계속 월세는 100만 원이 들어. 그런데 조업도가 계속 증가하면 단위당 원가가 이렇게 팍 줄어드는 거야. 그잖아요. 그래서 생산량이 작을 때는 아이스크림 하나 만들면 아이스크림 하나의 가격이 100만 200원이 됐다가 여기처럼
10만이라고 했지? 10만 개를 만들면 아이스크림 하나의 가격이 10원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상해지잖아, 이게. 그래서, 실제 제조 간접비, 실제 배부율을 쓰면 원가 계산이 지연되는 단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생산량의 차이가 생기면 그 제조 간접비가 조업도에 따라서 단위당 원가가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많이 만들면 싸지고 적게 만들면 비싸지는 문제점이 생기더라. 그래서 뭘 하자. 이 실제 배부법의 문제점 때문에 1년간 생길 제조 간접비가 얼마인지 예상을 하자. 그래서 1년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어떤 분모가 있죠. 우리가 그게 배부 기준에 분모가 직접 재료비법이면 1년 동안에 쓸 직접 재료비가 얼마인지를 분모로 깔자. 아니고 노무비법을 쓰면 1년 동안에 생길 직접 노무비가 얼마인지를 분모로 깔아서 그때 나온 애가 직접 재료비 1년간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이라고 부른 거고, 노무비로 깔았으면 직접 노무비 1년간 발생한 1원당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배부법이 생겨야 하는 이유가 이제 그 두 가지 단점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정 배부법 보겠습니다. 예정 배부법이란 제조 간접비를 실제 발생한 금액을 쓰는 게 아니라 예정으로 발생할 것을 미리 이제 산정했다가 예정 배부율을 계산해서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면 바로 곱해준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래서 예정 배부율법이란 실제 배부율 대신에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을 연초에 미리 산정을 했다가 제품이 완성되면 만약에 그 예정 배부율을 직접 재료비로 만들었다면 재료비가 딱 다 들어가는 순간 바로 그냥 거기다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가 계산 시점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조업도에 따라서 달라지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분한 방법이다.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는 실제 배부법을 적용하는 방법과 똑같은데 이제 뭐만 다르냐면 보세요. 실제 배부법은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였지만 이거는 제조 간접비 1년 동안 발생한 거를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제조 간접비긴 맞는데 실제가 아니라 1년 동안 발생할 총액을 분자로 놓고 자 그러면 분모는 뭐냐? 아까 봤던 그게 직접 재료비법이든 직접 노무비법이든 그 배부 기준에 1년 동안 생길 거를 예상을 해요. 즉 제조 간접비 1년 동안 생길 거 금액에다가 내가 직접 재료비법을 쓰면 직접 재료비 1년 동안 생길 거를 예상을 해서 분자로 깔아. 그러면 이게 이제 배부율이 나오겠죠. 즉 직접 재료비 1원당 제조 간접비 실제가 아니라 예정 배부율이 나오는 거야. 내가 이제 여기 배부 기준을 재료비로 썼다면 그러면 이제 재료비가 발생한 만큼 바로바로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각 배부 기준이 여기가 지금 재료비라고 했으니까 배부 기준에 실제 발생액이 튀어나오면 곧바로 그냥 예정 배부율 곱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분모인 배부 기준의 연간 예상액이라는 얘기는 직접 재료비법을 쓰면 직접 재료비의 연간 예상이고 직접 노동시간 기준을 쓰면 직접 노동시간에 1년 동안 발생할 연간 예상액을 의미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로 A, B 두 종류의 제품이 부담해야 될 제조 간접비를 계산하십시오. 자, 1년 동안의 제조 간접비 예정 총액. 자, 1년 동안 제조 간접비가 요만큼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해놨어요. 이게 분자죠. 그럼 이제 분모를 뭘로 깔 거냐? 보니까 이 사람이 직접 노무비법을 쓰겠대요. 그러면 분모는 1년 동안에 발생할 직접 노무비에 예정된 금액을 찾습니다. 직접 노무비가 1년 동안 요만큼 생길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쪼개서 나눠 이제. 그러면 직접 노무비 1원당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얼마를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 금액이 나오면 그 각 제품들의 노무비 기준이니까 제품의 노무비에다가 여기다 바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어려운 게 아니잖아. 해설 봅시다. 자,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제조 간접비가 1,200만 원 발생할 거로 예상을 했고요. 배부 기준인 노무비는 2,400만 원이 발생할 거로 예상을 해서 0.5원의 직접 노무비 1원당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노무비 예정 배부율이니까 각 제품의 노무비가 나오면 곧바로 여기다가 0.2원씩, 0.5원씩 곱해주면 그게 제조 간접비를 배부해줘야 될 금액이 된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조정 보겠습니다.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게 되면 한 회계기간 동안에 배부된 제조간접비가 그 기간 동안에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와 일치하지 않겠죠. 당연하지. 무슨 점쟁이가 아닌데 예상된 제조간접비의 배부 기준의 예상 금액인데 이게 일치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근데 하여간 실제 배부법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해결하고자 배부 기준도 예상, 제조간접비 총액도 예상인데 그렇게 해서 나눠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정 배부했잖아요. 그럼 예정 배부한 걸 다 합쳐보니까 실제 발생액이 더 커. 그 원가가 지금 잘못 찍게 된 거지. 좀 더 원가가 생겼어야 되니까. 그걸 보고 이제 과소 배부했다고 하는 거고. 내가 예정 배부를 했는데 실제가 더 적게 생겼어요. 그럼 너무 많이 배부한 거지. 그걸 보고 과대 배부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실제 거에 맞춰야 되니까 과소 배부됐으면 실제 발생액보다 과소하게 배부됐으면 과소하게 된 것을 원가에 다시 더해줘야 되고 너무 과대하게 배부가 됐으면 예정이 그럼 원가에서 빼야 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외부 보고 목적의 재무회계에서는 실제 원가를 적용한 제품 원가를 계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한 경우에는 예정 배부액과 실제 발생액과의 차액인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라는 계정을 만들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분계가 필요 없으니까 알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발생하면 그 배부 차이를 누구한테 부담을 시킬 거냐에 따라서 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계정을 설정했다가 라는 건 필요 없고 그러니까 누가 부담할 거냐 하는 방법에 따라서 비례배분법, 매출원가 조정법, 영업의 손익법이라는 게 있다라는 정도만 봐두시면 돼요. 무슨 배부 차이 이런 계정 그려서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첫 번째가 비례배분법인데 이제 배부 차이가 발생했으니까 많이 배부했으면 빼줘야 되고 적게 배부했으면 넣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만들다가 만 제공품, 다 만들어진 제품, 만들어져서 팔려나간 것, 예? 만들다가 말고 있고 다 만들어져서 안 팔린 거, 만들어서 팔려나가버린 거, 예? 상대적인 비율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방법이 비례배분법이라는 얘기예요. 저것이 비례배분법. 이 방법은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금액적으로 크고 중요할 때는 제공품, 제품, 팔려나간 물건의 원가 이렇게 상대적인 크기로 중요하니까 배분을 하자라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 조정법은 그냥 매출원가를 늘리거나 줄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정 배부가 작다 그러니까 실제가 많이 생겼으니까 매출원가를 늘려주고 어디에서? 매출 원가에서만 하자는 얘기야. 요 세 개 다 안 하고 요거에서만 조정하자. 이유는 금액이 작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 방법은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작고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 그 다음에 배부액이 만약에 과대하게 배부됐다. 너무 많이 배부해서 그러면 매출 원가를 차감시켜주고. 이거는 금액이 크고 중요할 때는 각각 다 비례해서 제공품, 제품, 매출 원가 비례해서 나눠주고 별로 금액이 크고 중요하지 않다. 그럼 매출 원가에서 더하거나 빼고. 그 다음에 영업의 손익법은 그냥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자. 이 과소 배부액은 영업의 비용으로. 작게 배부했죠? 그냥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자.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배부했다? 그러면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방법. 이 제조간접 배부 차이가 비정상적인 사건으로 발생했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느냐를 물어볼 때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의 상대적 비율로 배분하자. 이게 비례배분법. 매출원가에서 그냥 더거나 빼자. 매출원가 조정법. 그냥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자. 영업의 손익법라고 있다는 것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